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비즈니스와 신앙, 혹은 우리의 일과 신념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아주 흥미로운 개념입니다. 여러분 혹시 비즈니스 애즈 미션, 줄여서 뱀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대구 지역을 기반으로 엄청난 성장을 이뤄낸 핸즈커피 대표님의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이 뱀이라는 개념의 진짜 의미를 해설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비즈니스와 일상, 그리고 신앙의 관계를 아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자,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부터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확 깨버릴 만한 강력한 문장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비즈니스를 통해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는 방식 자체가 이미 선교적이어야 한다. 어떠세요? 약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지 않나요? 우리는 보통 비즈니스를 어떤 좋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돈 버는 도구 정도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에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비즈니스의 결과가 아니라 일하는 과정, 그 자체가 이미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계속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첫 번째 섹션입니다. 뱀에 대한 흔한 오해들. 진짜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선 무엇이 가짜인지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우리가 흔히 범하는 가장 큰 착각이 하나 있어요. BAM이라고 하면 단순히 사업해서 돈을 많이 번 다음 좋은 곳에 후원하는 것, 아니면 회사를 전도의 발판으로 삼는 것 정도로 생각하기 쉽단 말이죠. 근데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런 식의 돈벌이 관점은 철저하게 결과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얼마를 기부했는지만 따지다 보니까 정작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그 과정이 정의로웠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같이 일하는 직원과 파트너를 어떻게 대했는지 같은 정말 중요한 과정들은 싹 무시하게 되는 거죠. 결과만큼이나 과정의 질이 중요하다는 게 이 자료의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이런 오해는 결국 아주 치명적인 이분법으로 이어지는데요. 흔히 세상 일은 세속적이고 더럽지만 교회의 일이나 봉사만 거룩하다고 나누는 이른바 성속 이원론입니다. 하지만 진짜 통합된 신앙은 완전 반대예요. 오히려 비즈니스 현장이야말로 내 신앙의 진정성이 가장 치열하게 테스트받는 곳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는 엄청 거룩해 보이는데 정작 매일 부대끼며 같이 일하는 회사 직원들에게는 살아있는 모범이 되지 못한다면? 그건 어떤 사명을 운운하기 전에 이미 내 삶과 신앙 자체가 쩍 갈라져 있다는 뼈아픈 증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섹션, 듀fem의 진정한 정의, 비즈니스는 신앙의 표현이라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진짜 정의를 내려볼게요. MLEM이란 한마디로 내 비즈니스 자체가 내 신앙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일하는 비즈니스 현장에서 공의, 정직, 책임감, 그리고 탁월함이라는 올바른 질서를 지켜내며 일하는 그 매일의 과정. 바로 그 평범한 일상이 온전히 드려지는 삶의 방식이고 그게 진짜 선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창한 프로그램이나 행사 같은 게 아니에요.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보다는 내 행동과 삶의 모범으로 매일매일 증명해내는 일상적인 라이프 스타일.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는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섹션입니다. 뱀의 3단계 우선순위. 그렇다면 이렇게 진정한 의미를 담은 조직은 밑바닥부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여기 나오는 3단계의 흐름을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 가장 밑바탕에는 무조건 비즈니스 노멀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졌다고 해도 그것만으론 안 돼요. 제품의 품질, 재무 시스템, 전문성 같은 기본기를 철저하게 갖춘 정상적인 비즈니스가 무조건 1순위라는 겁니다. 이렇게 튼튼한 뼈대가 세워진 다음에야 두 번째 단계인 신앙적 가치가 그 위에 올라갑니다. 공의나 정직 같은 가치로 회사를 운영하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탄탄하게 결합이 딱 됐을 때 드디어 세 번째 단계인 선교적 영향력이 결과물로서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억지로 강요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내 삶을 보고 스스로 질문하게 만드는 진짜 선한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섹션입니다. 일터를 변화시키는 4가지 기준. 이번엔 실질적으로 회사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그 지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4가지 실천 기준이 핵심인데요. 첫째는 정직입니다. 완벽한 척 포장하는 게 아니라 내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계속 고쳐나가려는 태도죠. 둘째는 공의입니다.
이건 그냥 마음씨 착하게 구는 걸 넘어서 가맹점이나 파트너들이 실제로 먹고 살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구조를 짜주는 걸 말해요. 셋째는 청지기 의식. 회사의 자원이나 기회를 내 개인 소유물처럼 함부로 휘두르지 않고 나한테 잠시 맡겨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지막 넷째는 내 일의 전문성을 끊임없이 갈고 닦는 탁월함입니다. 이 네 가지 톱니바퀴가 제대로 맞물려 돌아갈 때 우리의 일터는 진짜로 변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탁월함이라는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보실래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탁월함은 보통 남을 짓밟고 경쟁에서 1등하거나 성과 지표에 목숨을 거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자료에서 말하는 탁월함은 그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성공 지표를 이기는 게 아니라요. 내 안의 게으름을 이겨내고 나한테 주어진 재능을 최대한 써서 끝까지 성실하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 기준 자체가 남과의 비교에서 성실함과 지속성으로 완전히 리셋되는 법니다. 와, 이거 정말 멋진 재정의 아닌가요? 5번째 섹션, 핸즈커피의 실천 모델. 자, 이제 이 멋진 이론들이 치열한 비즈니스 현실 속에서 어떻게 뚜리내렸는지 진짜 사례를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가치들이 실제 실무에 어떻게 적용됐는지 핸즈커피의 사례를 보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먼저 핸즈커피는 전국 진출이라는 허영심 넘치는 지표를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대신 본사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지역 집중 전략을 택했죠. 무조건적인 확장이 아니라 책임질 수 있는 성장을 고른 겁니다. 둘째는 원두 퀄리티에 대한 지독한 집착인데요. 이건 단순한 취향 문제가 아니라 고객에게 가장 정직한 가치를 주겠다는 실천 철학입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가맹점 구조예요. 본사가 이익을 독식하는 게 아니라 가맹점이 진짜 살아남을 수 있는 합리적인 구조를 끝까지 고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의와 청지기 의식이 그저 서류상의 말이 아니라 실제 경영 시스템으로 아주 생생하게 구현된 모범 사례죠. 결국 이 모든 치열한 실전들이 우리에게 향하고 있는 단 하나의 지향점은 이겁니다. 전도는 100마디 말보다 하나의 삶이다. 사실 직장의 종교적인 분위기를 억지로 끼워놓고 강요하는 건 오히려 부작용을 낳기 쉽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어렵지만 본질적인 건 매일 내 옆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들 앞에서 올바른 가치를 내 삶으로 직접 살아내는 겁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관계를 맺고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일에 과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보여주는 그 삶의 태도 자체가 어떤 유창한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즈니스를 그저 돈을 버는 도구가 아니라 내 삶의 가장 온전한 표현이자 소명으로 바라보는 놀라운 관점의 전환에 대해 해설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자료에서 던지는 아주 뼈 때리는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공유하고 싶어요. 밖에서 거창하게 선교를 말하기 전에 지금 당장 내 곁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나는 부끄럽지 않은 사람인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매일의 출근길 그리고 치열한 비즈니스 현장 속에서 이 질문이 어떻게 대답될지 참 기대가 됩니다. 오늘 나눠본 이 인사이트가 여러분의 일상에 작지만 강력한 변화를 일으키길 바라며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